대표이면서 시청 앞 광장의 노숙자로 지내고 있는 김한길입니다. 노숙하기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지낼만 합니다. 새벽이면 바람 불고 바람이 좀 또 차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저는 천막에 누워서 자주 생각합니다. 이럴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제가 고비고 고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분의 판단이 여전히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과 집권 세력이 저지른 국기불량 범죄를 비롯해서 최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석기 의원의 판문을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헌정 파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은 민주주의 위기의 중심에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정치 공작과 인권 유린의 대명사였습니다.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는 간첩을 잡는 일보다 간첩을 만들어내는 데 더 소질이 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5년과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국가정보원은 사라지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정당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또 김대중의 정치 역정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확립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철저한 의회주의자로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늘 강조하셨고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 장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자 늘 애쓰셨습니다. 한국 정당사에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한 민주당은 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사독재 아래서 일관되게 민주화 투쟁을 해왔고 마침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60년 전통의 민주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꽃을 피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4.19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4.19 혁명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했지만 1년 만에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에 맞선 민주주의 운동은 그야말로 엄혹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김옥수 선배님, 우리 박영수 선배님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당을 이끄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3번의 사선을 넘었고 71달간의 투어, 1087일간의 망명, 14년간의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의 산 역사입니다. 총통을 꿈꿨던 독재자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서 잠시 민주화의 봄이 오는 듯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또다시 군인들이었습니다. 1997년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이후에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며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도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새누리당이 집권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부 6개월을 경고하면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다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그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 민주당이 김구, 신익희, 김대중, 노무현의 맥을 잇고 있다면 새누리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그 뿌리가 독재정권,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틈만 나면 종북몰이, 메카시즘에 기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의 토론의 주제가 정당 정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 현장을 떠나신 이후부터 민주당은 지난 10여 년 영역의 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중앙당사를 여의도에 옮길 때에는 정치개혁이라는 희망을 앞세워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새정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대표와 지도부가 무려 26번이나 바뀌었고 당내 세력 간의 갈등과 분열, 통합이 거듭됐습니다. 당명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체성에도 약간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약한 개파주의 정치가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지지층의 외면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당내 개파주의가 상당 부분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요즘 국정원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원내에 병행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국회를 내쳐서는 안 된다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가르침을 호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좋은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여권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종북몰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또다시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냉전의 한복판인 한반도에서 좌우 극단과 흑백 논리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항상 실사구시와 상인의 현실 감각을 견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서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고 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민주주의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정치의 정상화와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서
민주당을 승리의 반석에 다시 올려놓겠다 하는 다짐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